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8월 29일 금요일이죠. 8월의 마지막 주고 저희 시간 방송되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고, 그리고 이 시간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리는 것의 마지막 날입니다. 끝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참 사람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죠. 근데 1월부터 이 시간 시작해서 8개월이 됐어요, 벌써. 근데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하죠. 저녁 때 시간 7시로 가서, 이제, 원래 제목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주상국장이 나오셔서 그냥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그 이름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조금 서운했던 것이 조금 달라져서 이게 감정에 조금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서운해하는 건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가슴 두근두근 기대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요거를 잘 정돈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냥 제 느낌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또 아침 시간에만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서운하죠. 네, 금요일 소소한 지치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가을철 앞두고 신경 써야 할 건강 문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받습니다. 이게 왜냐면 개편전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저녁 방송으로 가면은 정재닥 선생님 저녁에 나오시는데 그 대신 제가 조금 제안을 했습니다. 저녁 때 막 분주하게 건강 상담을 받기보다는 그냥 그 여성 정혜원 닥터 정재닥 이분이 보는 그냥 한 주일간의 소소한 일상 얘기를 부탁드렸어요. 물론 거기에는 환자 이야기도 들어가고, 의사 얘기도 들어가고, 또, 연남동 이야기도 들어가겠지만, 네. 네. 건강 상담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서 오늘 그냥 광범위하게 열어두겠습니다. 그런데, 네. 왜 의사다 하면 사람들이 매일 물어보는 게, 병원 치료, 건강에 대한 문제만 받게 되잖아요, 거의. 그렇죠. 친구들을 만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그동안 병원에 가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궁금했던 거, 찝찝했던 거 북혀놨다가 이제 만나면 물어본다던가, 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만난 분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혹시 이건 무슨 문제인가요?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는 게. 그렇죠. 궁금한 게 많죠. 네. 저만 해도 뭐 예를 들어 일 때문에 변호사나 다른 직종, 전문 직종을 만나게 되면 물어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처음에는 자꾸 이렇게 내 얼굴만 보면 병 얘기하는 게 좀 싫기도 하고 이게 이 직업의 숙명인가 싶기도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게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도 그 개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만 봅니다. 네. 그 모든 나머지 일을 남편이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피차 그 역할에 충실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는 아무것도 그냥 유일하게 저녁 때 이 러닝머신 타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사는 게 팍팍하지 않은가 했는데 그 친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고 단지 자기가 못하는 귀찮은 일들을 남편이 다 해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만 만족하면 되긴 하는데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좀 팍팍해 보이죠. 많은 의사들이 그래요. 친구들도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환자 보고 저녁에 들어와서 애기 보고 자고 그게 반복되는데 보통 의사들이 주 6일 근무를 많이 해요.
뭐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도 요즘에 좀 생기고는 있지만 주 6일 근무를 많이 하고 쉬는 날은 또 뻗어 자느라 바쁘고. 네. 근데 그게 너무나 대학을 다니는 과정 중에서도 학습이 많이 되어 있고 졸업하고 나서 계속 쉬지 않고 환자를 보는 게 굉장히 일상이 돼버려서 그거 말고는 더 웃긴 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에는 의대에 들어가서 6년 동안 많은 걸 배우고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한 가지만 배우다 보니까 나머지 세상 물정 정말 모르고 사실은 병원에서 환자를 보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상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완전히 그 문외한으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환자 보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돼서 좀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도 친구들이 왜 굳이 환자 보면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힘들게 뭐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 일을 한 지도 한 6년, 7년이 횟수로 돼가니까 친구들이 이제는 좀 부러워해요. 야, 너는 이제 뭐 개원을 해도 네 힘으로 할 수 있고 다른 무엇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를 그냥 평생 해야 될 것만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 돈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훨씬 많이 벌지 않을까? 아, 그렇죠. 친구들이 훨씬 저보다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강남에 아파트 하나씩 있고 그렇긴 하지만 친구들이 이제 저를 부러워하는 부분을 보면 뭐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부러워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될 일은 아직 멀었고 그걸 떠나서 삶의 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느냐 아니냐의 부분 그 부분에서 되게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고 있는 가치관에 얼마나 근접하는 만약 정말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고 베스트죠. 그죠? 근데 나는 그것 말고 이것저것 그냥 다 관심을 갖고 살고 싶어하면 그렇게 살면 괴롭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을 이제 받겠는데요. 가을철 앞두고 신경 써야 될 문제.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거의 병원 가는 것 없이 조그만 일들은 그냥 겪으면서 지나쳤잖아요. 근데 요즘은 빨리 가야 돈 버는 거다 하고 빨리 가서 조치를 한단 말이죠. 이제 뭐 아기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되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들은 오래 아프면 일을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오세요. 아기들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하도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니까 친정이나 시댁에서 봐주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조금만 증상이 있으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를 왜 병원에 안 데려가느냐고 계속 이제 옆에서 체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병원에 빨리 오세요, 되게. 그리고 뭐 감기를 놔두면 중이염이 된다, 뭐 이런. 네, 맞아요.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감기를 잡아야 하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기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점점 놔둬서 다른 문제로 커질까봐 그렇게 오시는데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빨리 와서 뭐 초기에 잘 관리를 해서 다른 2차 질병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소아과가 현실적으로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좀 꾸준히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뭐 필요 없는 약을 처방하지 않는 그 환경이 조성되면 제일 좋긴 한데 아무래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처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이염의 가능성도 보이고 폐렴으로 갈 수도 있고 기침 소리가 조금만 수상하다 그러면 이제 항생제가 포함된 처방을 계속 하게 되니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이제 약으로 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 속에서 이게 항상 이제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항상 그 전염원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1년 내내 고민거리가 되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 병원에 굉장히 빨리 오는데 제일 많이 하시는 오해가 이거예요. 초기에 감기를 뭐 주사를 맞으면 빨리 떨어진다. 그런 주사는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왜 또 불만이 있잖아요. 그 병원 주사를 안 놔줘. 그러고. 네, 주사 안 놔주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글쎄 말이죠. 솔직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잘 안 낫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다. 눈에 띄게 확 낫는 병원은 네. 약을 그만큼 쓴다라는 네. 거여서 오히려 늦더라도 좀 약 처방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처방과 비약물적 관리를 네. 제안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좋은 선생님들이에요. 네. 저희 개원가에는 이런 속설이 있어요. 착하게 진료하면 망한다. 되게 좀 가슴 아픈 그쵸, 얘기인데 그쵸. 약을 안 주면 환자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 감기 같은 경우 주사를 안 놔주면 네네. 저도 감기 주사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놓나요? 그래서 안 놓는데 그 주사를 안 놓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내가 왜 주사를 안 놔줘야 되고 안 놔주고 주사를 안 놔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훨씬 시간이 많이 네. 걸리는데 네. 감기는 때가 되면 낫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감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약을 먹어도 약 덕분에 떨어지는 일은 없고요. 네. 이게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야 이 감기가 빨리 떨어진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진리예요. 네. 여기에 이제 의사들의 고민이 있는 거겠죠. 네. 네. 왕사가지님 작은 공지 부탁하셨어요. 8월 30일, 요번 토요일이네, 내일이네요. 오후 2시, 봉합합상 주차장 옆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68주년 생신 작은 음악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승환, 조관우, 자탄풍, 이한철 등 나오는데, 여기서 조합원 배가 운동도 하려고 하니까 토요일 오후 2시 봉합합상 주차장 앞으로 꼭 좀 많이들 와주시라고 하셨고요. 바짓다 용사님, 네, 저녁으로 가시면은 잘 챙겨 듣겠습니다. 저녁에도 올게요. 덩쿨님, 꼬마 자동차 붕붕님, 오미 씨 긴장 타세요. 오미 씨는 사실 연기자로 시작했지만 참 방송을 잘하는 사람, 방송을 분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참 그 방송 좋아하는데. 네, 날토님, 정승조 씨한테로 애정이 올라갔다고 오해하지 마시라. 가도 돼요. 애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함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셔도 됩니다. 명지바람님은 페루에서 2년간 살다 와서 스페인어로 된 노래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셨고요. 개누리님, 찌찌뽕님, 날토님, 미나 김님, 또 에말리오님은 정말 의사 선생님도 병 관련 말고도 하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이하님은 이제서야 이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네, 사도요한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질문은 2부에서 받겠습니다. 헬레나님도 또 질문 보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저녁으로 가는 거 서운해 하시기도 하고 기대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요. 또 사도야님은 첫 번째 댓글 다는 분은 신청곡 들려주기로 해요. 이런 제안도 했는데 네, 임대훈 감독님께서도 제안해 보겠습니다. 사실 건강상담 오늘 마지막 소리를 많이 해야 많은 분들이 애정을 표현하시기 때문에 사도요한님 며칠 전 치과 가서 잇몸 치료를 했고 몇 군데 꼬맸는데요. 항생제 진통제 이틀치 받고 다 먹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욱신거리고 불편합니다. 염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서 병원 가서 처방전을 또 받아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가셔야죠. 가야 돼요? 네. 네. 여기 올 때는 치과를 가야 되나요? 그렇죠. 치료받은 치과를 가셔야 되고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그 부위가 욱신거리고 통증이 있다면 아직 염증 낫는 속도가 조금 느려서 그럴 수는 있어요. 원래 염증이라는 게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낫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병소 치료한 곳의 상태가 또 생각보다 호전이 좀 느린 걸 수도 있는데 이틀이면 느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아직 아프면 빨리 치과를 가서 상태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처방 받아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에말리오님 딸아이 개학맞이 장염이 걸렸는데 심적인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 섭취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요?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때는 성인이고 아이고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먹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 때는 먹어도 되는데, 네. 요거 내가 왠지 소화가 안 될 것 같다는 네.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안 먹는 게 상책이에요. 아니면 이럴 때는 또 부모 걱정은 이거 안 먹여서 보내면 또 너무 기운이 빠져서 휘질 텐데 하고 자꾸 그 상황을 오버해서 먹이면 계속 탈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아이한테 지금 병원에 갔다 와서 약을 좀 먹이면 위장이 소화가 되기 편안한 상태로 도움을 좀 받아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최대한 자극이 덜 되는 음식 위주로 줘야 되고,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조차도 거부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위장을 잠시 쉬어줘야 되는 거죠. 네. 행복시아님, 처음으로 건강검진 받으려고 예약했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어서 자궁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성경험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경험이 없으면 검사가 어려우니 외래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검진에서 보통 자궁이나 난소 쪽에 검진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초음파 검사를 해요. 근데 초음파 검사라는 게 내가 보고자 하는 곳, 간 초음파다 그러면 배에다가 초음파 장비를 바로 대면 간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골반 안쪽은 좀 복잡해요. 너무 깊은 데다가 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는 곳을 초음파로 대면 뭐 치골에 걸려서 안 보인다던가 앞에 있는 장기들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 전립선 초음파 할 때 경직장 초음파 그래서 항문 초음파를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경질 초음파라 그래서 질 초음파를 하거든요. 근데 요 두 가지가 항문 초음파야 사실 큰 제한은 없는데 경질 초음파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하기가 어려워서 항문 초음파를 하기도 해요. 근데 다낭성 난포 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이미 들으셨다고 하면 그 진단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그 진단 당시 했던 초음파가 복부 초음파였다면 복부 초음파로 만약에 경직장 초음파였다면 경직장 초음파로 모니터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건강검진센터에서는 경질 초음파나 경직장 초음파가 약간 제한이 좀 있어서 만약에 다낭성 난포 증후군에 대해서만 좀 모니터링을 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하시는 게 훨씬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그 건강검진에서 해주는 여성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그 골반강 그 곡부를 그 아랫배를 통해서 하는 초음파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외래를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낫긴 합니다. 그리고 헬레나님이 두 가지 질문 올리셨는데 이 중학생 아들이 가을이 되니까 비염이 벌써 시작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부비동염 수술을 받은 지 꽤 됐는데 계속 병원에 와서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랜 관찰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수술이 잘못된 건지 이게 그 부비동염은 부비동 그러니까 우리 얼굴 안에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비동 안에 여러 가지 그 감염성 물질이 좀 적체되어 있어서 염증이 낫지를 않고 계속되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농증이죠. 그래서 축농증은 수술을 한다라는 건 구조적인 여러 가지 개선을 시킨다는 거예요. 부비동의 구조, 뭔가 그 안에 적체되는 걸 빼주고 일단. 그 다음에 그 부비동염이 자주 올 수밖에 없는 코 속의 구조를 좀 개선해주는 수술인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 만성적으로 그 코 속 구조의 이상 말고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비염이 계속 있는 상태라면, 걔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구조 개선만으로는 완전히 예방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코에 염증이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코뼈가 휘어서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비중격 그 비중격을 가지고 삐뚤어져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많을 텐데 그거 말고도 다른 원인들이 많거든요. 비염에. 그래서 그 다른 원인들을 같이 관리하지 않으면 수술 후 재발이 굉장히 많아지죠. 운이 좋게
뭐 나는 비중격이 삐뚤어져 있는 거 말고는 다른 원인은 없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중격 망곡증 수술만 하면 거의 완치가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같이 좀 케어를 해줘야 되고 보통 저희가 광복절이 지나가면 일교차가 좀 벌어지면서 추석 때 이제 피크를 달리거든요. 그쵸. 음식도 그래서 잘 쉬는 것 같아요. 올해 추석이 좀 빠르기는 하고 그래서 좀 음식 쉴까봐 조심 많이 하시라고 그러는데 올해 일단 보통 8월 광복절이 지나갈 무렵부터 아이들의 관리를 시작하셔야 돼요. 모든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분들 다 똑같은데 광복절을 지점으로 해서 일단 물을 섭취량을 좀 늘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염수로 코 속을 세척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을 했었는데 그거를 웬만하면 광복절쯤부터 해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 저녁에 창문 열고 주무시던 것들을 그쯤 해서부터는 좀 닫고 주무시기를 권장합니다. 요새 창문 열고 바람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자는 재미가 참 좋았는데. 알러지 없는 분들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알러지 있는 분들은 이제 일교차에 되게 민감해지기 때문에 창문을 좀 닫고 주무시고, 그다음에 특히 난방을 시작할 무렵부터는 굉장히 습도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급격하게 건조해지는 공기 때문에 그 빠른 악화가 올 거거든요. 물 많이 드시는 것과 식염수 비강 세척,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8월 중순에서 9월 사이에 아예 그 비강 스프레이 중에서 장기적으로 한 2-3달 가량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들이 있어요. 국소적으로 코 속에만 작용을 해서 전신 부작용은 없고 그거를 쭉 쓰기 시작을 하면 올 환절기와 겨울을 꽤 편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소녀님, 난소혹이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데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될까요? 보통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성 혹인데 그런 경우에 점점 그 맥시멈 사이즈가 커지지만 않으면 뭐 그냥 1년, 2년에 한 번씩 검진만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코코제주님, 이런 경우 정말 걱정되시겠네요. 자녀가 둘인데 8살짜리가 폐렴에 걸렸대요.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산실에 있는데 동생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오면은 이제 병원에서 아기하고 같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1인실로 옮기는 게 좋을지 동생이 이제 그 환자들한테 옮을까봐. 그리고 5일 동안 폐렴을 몰랐던 소아과는 문제가 있는 건가? 폐렴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균성 폐렴도 있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있고 바이러스성 폐렴도 있는데 처음에 초기 증상만으로는 폐렴을 좀 빨리 찾아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보통 폐렴을 가장 빨리 발견하는 게 청진이거든요. 근데 청진에서 들리는 순간부터 저희가 폐렴을 의심을 하게 되는데 아이의 다른 증상, 기침, 가래, 열, 콧물 이런 걸로는 저희가 이게 감기인지 폐렴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마 폐음에서 이상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폐렴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병원에 의사 선생님하고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아이의 전염력, 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 보통 폐렴의 초기 때에는 전염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사실은 아이와 안 만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 산실에 있는 다른 어린이 환자의 병도 좀 맞습니다. 걱정되고 보통 병원이 어떻게 보면 세균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아픈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린 건강한 아이들은 안 데리고 가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신가 봐요. 그러면 진짜 1인실로 옮기는 것이 차선책일까요? 그렇죠. 차선책이고 아이를 좀 다른 뭐 신정이나 시댁에 그 어린 아이를 둘째 아이를 맡기시는 게 격리가 가능하다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면 1인실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옮겨서 저희가 강력한 전염성 그 질환은 1인실을 의무화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전염성이 센 질병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1인실로 옮겨서 옮긴 다음에도 아이와 첫째와 둘째 사이의 접촉은 안 하셔야 되고 엄마가 중간에 매개가 되는 일도 없어야 돼요. 그래요. 수빈 엄마님께서 다른 분들 글 보니까 다들 아이가 아픈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근데 요즘 9시 등교가 돼서 좀 힘들다고 하는데 헬레나님께서 그런 의견 주셨네. 도서관은 일찍 문을 여니까 도서관에 가서 이제 엄마가
회사 나갈 때 먼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면 어떤가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스필 정아님은 무화과 사진을 요즘 마트에 나왔던데요. 무화과. 네. 아까 행복시아님께 드리는 팁입니다. 청실홍신님, 외래로 산부인과 가시는 게 손실보험 보장이 수월합니다. 좋았어요. 건강검진은 보통 보험이 되지는 않아서 네. 다른 보험의 형태마다 약관이 좀 다르잖아요. 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네. 산부인과에서 하는 초음파들이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네. 저희 건강보험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점도 있고 각자 계약하신 손실보험에서 네. 비보험 분야까지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좀 복잡한 네. 부분이 있는데 네. 보험 약관 계약하실 때 상담자하고 연락해서 이런 경우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헬레나님 오늘 아주 질문 패키지로 며칠 전에 귀집하고 머리 감고 물이 살짝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귀 안쪽이 좀 아픈 네. 근데 집에서 이제 박트로반 네네네. 네, 면봉에 붙여서 집어넣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항생제를 먹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귀에 물이 들어가도 중이염이 오지는 않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귀로 물이 들어가면 중이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첫 번째는 귀지는 안 파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안 파는 걸 권장해요. 왜냐하면 귀지를 자꾸 그죠. 인공적으로 빼내는 사이에 특히 어르신들 네네. 되게 그게 많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안 하면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하시는데 외이도 손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봉으로 닿는 귀를 외이도 바깥귀길이라고 하는데 바깥귀길은 물리적으로 자극하면 할수록 좀 손상이 많이 와서 물 들어가면요 자연 바람에 의해서 빠져요. 건조가 되고 면봉까지 넣어서 그거를 이렇게 닦아낼 필요는 전혀 없으시거든요. 근데 심지어 면봉으로 닦아내고 물이 많이 들어갔다가 머물렀다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중이염이 걸리진 않는 게 외이 바깥니하고 중간니 사이에는 고막이라고 하는 벽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장 물이 귀 속으로 들어가서 중이염이 생겼다.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깥귀라고 중간귀라고는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이염이 올 일은 없다라는 거. 통증이 왔다면 너무 면봉으로 세게 그거를 좀 손질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아프면 귀 속은 사실은 이경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가시면 제일 빠르죠.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면봉으로 귀 후비는 거 정말 말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겨요. 외이도염증 같은 경우 흔한 원인이 귀밥을 이렇게 손질하시다가 많이 다쳐오시고요. 피나서 막 딱지 생겨오는 분들도 있고 이게 시원하지 않으니까 점점 깊게 점점 세게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에 나오면 거기 꼭 면봉이 있는데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벨라님의 좀 진지한 질문이신데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두 자녀. 근데 큰애는 130 조금 안 되는 키에 34kg, 작은 애는 120cm 조금 안 되고 21kg. 배가 좀 나왔는데 이렇게 친구들이 좀 놀리나 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켜야 될 것인가. 엄마 눈에는 그냥 통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될까. 일단은 아이들이 좀 놀림을 받기 시작하는 게 초등학교에 보통 들어가면서부터 집단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외모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에 처음 노출이 돼서 이때부터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이어트라는 게 식이 조절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몸으로 하는 운동이나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놀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간식을 최대한 과자나 빵이나 아이스크림에서 자연적인 어떤 음식들로 좀 바꾸어 준다던가 그런 식의 조절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이어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를 이때부터 잘 만들어줘야 네. 이 아이가 청소년까지 비만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비만이라기보다는 약간 통통하기는 한데 네. 좀 크면서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만약에 비만이면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생활습관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네. 이후에 비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네. 만약에 엄마 아빠가 비만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그것을 물려받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네. 엄마 아빠는 많이 다르게 교육을 시켜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경태맘님. 저희 아들 아토피라 병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치킨을 폭풍처럼 흡입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집먼지라고 저만 고생시키고 정작 자기는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아들을 혼 좀 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들이 이제 몇 살인가에 따라서. 그래요? 근데 치킨을 왜 놔두셨나? 그러니까요. 아들이 몇 살이냐에 따라서 이게 자기가 시켜먹은 치킨이냐 아니면 엄마가 시켜준 치킨이냐가 문제가 네.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엄마도 조금 아이에게 거절을 못하는 게 아닌지 네. 요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치킨이 아토피를 뭐 나쁘게 한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네. 결국 보면 그 네. 좀 자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음식들이 훨씬 아이 건강에는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만들어줄 수 있으면 네. 그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JJ 킴님이 개그 한마디 남기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귀 파는 게 습관인데 저는 어르신인가 뭔가. 네, 어르신들이 잘 그러신다 그랬더니. 네, 서울시의 문화행정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세습길 정아님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되면은 코너로 하면 어떨까. 근데 이 문제가요. 우리 시간 듣는 분들이 서울조합원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그 지방에서 또 다른 환경에서 들으시기가 어떠실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태맘님이 치킨 폭풍 흡입한 아들이 23살이라고. 23살인데 아토피가 있다면 좀 네. 이게 성인이 됐는데도 아토피가 있는 거라서 네. 이 친구는 스스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네,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컨트롤 범위를 벗어난 네.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몸도 네. 병원에 본인이 직접 가야지 엄마가 데려가는 거는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정말 이 아들 아까부터 제가 아들 이 구박을 좀 하는데 언제 옛날 아들들도 그랬나? 아마 식습관이 매우 좀 괜찮은 여자친구를 네. 만들어주면 제일 빠르지 않을까. 아니 그냥 여자친구도 만들어주기 힘든데 식습관이 좋은 여자친구까지. 헬레나님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아들이 키 180cm, 몸무게는 51kg이래요. 많이 먹이면 먹이는 대로 저 화장실로 아이고야. 가서 뭘 먹여서 살을 찌우는. 아까 그 통통한 아이 사진 올려주신 분 두 분이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살 찌우는 건요, 먹인다고 찌지 않습니다. 네. 운동을 해야 살이 찐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되죠. 우리가 보통 운동하면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마른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운동을 네. 해야 살이 찌거든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살이 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빠지는 것보다 찌는 게 더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살이 찌고 싶은 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네. 일단은 초반에 약간 빠질 수도 있는데 유산소 운동을 좀 시작을 하면서 네. 운동이 몸에 익으면서 근력 운동을 시작을 한다면 네. 이제 먹는 게 다 이제 화장실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먹는 게 다 이제 근육이나 살로 붙게 되거든요. 네. 살찌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권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수영이에요. 유산소하고 근력을 같이 해주면서 식욕을 굉장히 자극하거든요. 수영을 하고 나면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식욕이 폭풍 상승을 합니다. 청량감이 매우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네. 먹고 나면, 그러니까 수영을 하고 나와서 식욕이 확 땡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살을 좀 찌우는 분들도 있고 워낙에 운동을 해야 위장관 운동이 좋아져요. 네. 그래서 소화력도 좋아지고 흡수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때를 이용해서 좀 살을 찌우는 걸 해야 되고 병원에 좀 갈 수 있으면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 얘기를 놓쳤네요. 23살인데 지가 돈 벌어서 일주일에 2-3번을 먹어. 오늘 고민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왜 이렇게 개그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본인이 별로 안 괴롭나 봐요. 아토피 때문에. 많이 괴롭다면 네. 그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저도 환자들을 많이 보지만 뭐 한 30, 40대 정도 되면 몸이 네. 불편하면 본인의 습관을 교정을 하는 것에 신경을 좀 쓰세요. 네. 근데 20대는 전혀 개의치 않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뭐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일단 좀 피부과에 다니고 계신다면 네.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좀 잔소리를 네.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진행되는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에 수소한 주치 정재닥 선생님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그냥 병원 가서 물어보시기가 참 거북한 요즘 유행어로 거시기한 문제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주시고 또 답변 들으실 수 있어서 좋으셨죠. 저녁 9월 2일 화요일 첫 번째 날에 이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정재닥 선생님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